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규화로 가보겠습니다. 변환에서 정규화를 선택을 하고 삽입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가장 위에 컬럼을 추가할지, 선택할 컬럼을 바꾸기를 할지 나옵니다. 우리 데이터 변환에서도 뭔가 일련의 작업을 한 다음에 원본의 컬럼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의 결과도 새로운 것으로 추가하거나 혹은 원본에 있는 컬럼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학 점수를 정규화 대상 컬럼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오르셔서 정규화 설정 부분을 보시면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의한 정규화 첫 번째 것인데요.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예시로 어떤 표현식을 써서 이 평균에 의한 정규화가 계산이 될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컬럼, 매스 스코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있던 컬럼을 그 컬럼의 전체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보시면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계산할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새 컬럼 계산으로 가져가서 실행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정규화 작업이니까요. 별도의 메뉴로 구성을 해 둔 것이죠. 아래로 가서 평균에 의한 정규화 말고 백분위수에 의한 정규화가 있는데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분위수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점수가 몇 등이냐 혹은 상위 몇 %이냐를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함수를 보시면 퍼센타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의 수학 점수에서 우리가 지정할 백분율, 예를 들면 여기에 50을 넣으면 중앙값, 중위수가 계산이 되니까 그 중위수 대비해서 내 점수가 몇 배 수준인지를 계산하겠다. 이게 백분위수에 의한 정규화입니다. 아래로 가보면 0과 1 사이의 척도가 있고요. 역시 어떻게 계산했는지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빼기와 표준 편차에 의한 정규화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지점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식은 이렇죠. 원래 있던 컬럼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수학 점수가 정규화 될 건데요. 미리 보기를 눌러도 되고 지금은 확인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정규화된 수학 점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값 0.39이네요. 그 말은 이 학생의 점수 72점은 평균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더 큰 쪽으로 0.39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왼쪽의 영역에서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정규화를 편집해서 예를 들어서 읽기 점수도 추가하고 쓰기 점수도 추가를 해보면요.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정규화된 값들이 나올 건데 보시면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학생은 수학 점수도 72점, 읽기 점수도 72점인데요. 정규화된 값으로 보시면 수학 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0.39 표준 편차만큼 더 잘했지만 읽기 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0.19만큼 밖에 더 잘하지 못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 학생은 수학 점수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규화까지 살펴봤는데 어떤 정규화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서울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데이터 변환으로 가셔서 새 컬럼을 계산할 텐데 거래 금액을 전용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금액 컬럼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기초 과정에서 똑같이 실습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변환으로 가셔서 정규화 방법을 쓰셔서요. 위에서 만든 단위 금액을 0과 1 사이의 척도로 그리고 지점수 계산으로 정규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탐색기에서 끌어다가 불러오겠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캔버스를 열어둬서 그대로 데이터 캔버스가 잘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서 변환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중앙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고 변환 추가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 먼저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새 컬럼 계산을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두 개의 컬럼의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거래 금액 10,000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컬럼의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목록에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하고요. 아래 표현식에서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용 면적을 역시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용 면적, 역시 숫자죠. 나눈 제곱미터당 단가가 제곱미터당 거래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이거 아래쪽에 있는 컬럼 이름으로 가서 단위 금액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억 원에 거래된 건이 있는데 전용 면적이 29.99제곱미터니까 단위 금액은 1,333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단위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했습니다. 확인 누르기 전에 하나 더 작업을 해야 되죠.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단위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이 잘 추가가 되어 있네요. 닫고요. 이번에는 정규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환해서 정규화를 선택해 주시고요. 역시 삽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새로운 컬럼을 활용해서 정규화를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컬럼을 만든 이후에 작업을 해야겠죠. 뒤를 선택하겠습니다. 컬럼을 추가할 거고요. 단위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한 다음에 0과 1 사이의 척도로 추가하고요. 한 번 더 삽입 버튼을 눌러서 역시 같은 컬럼이죠. 단위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점수 계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규화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컬럼 이름 설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두 가지를 아무리 선택해도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결과를 보시면 이 첫 번째 값의 1,333만 원은 0.17, 그러니까 최소값부터 0.17만큼 최대값까지 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G 점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더 작은 쪽으로 0.09 표준 편차만큼 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활용하면 분석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거나 설명할 때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노란색 경고 표시가 있는데요. 컬럼 이름이 똑같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컬럼 이름 변경 변환을 또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정규화 변수는 단위 금액 01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삽입을 눌러서요. 두 번째 정규화된 변수는 단위 금액 Z를 붙여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하나의 변환 방법만 가지고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순서를 잘 조정해서 여러 가지 변환을 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데이터 캔버스를 닫고 원래 있던 우리 테이블 시각화로 가보시면 우리가 계산한 단위금액 01과 단위금액 G라고 하는 컬럼이 잘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